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주 과제를 했던 그 물건을 선정한 부분을 우리가 했고요. 박라면 씨부터 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어디? 금방 화장실 갔습니다. 그러면 김명수 회장님이 발표하는 걸로. 예. 네, 제가 먼저 사건 번호 2015 타경 10900. 네, 이 물건은 이제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을 한번 물색을 해봤습니다. 현재 이제 벽산 삼엽 한솔 아파트 1차 유찰이 되었고, 1억 400만 원에 이제 최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거는 임차인은 현재 없는 상태고, 채권 자가 그대로 현재 상주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조회수도 좀 인기 매물이라서 1231번으로 좀 많은 편에 속하고, 2013년도에 낙찰가가 한 1억 400 정도, 1억 400 정도의 낙찰을 2013년도에 이제 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경매에 또 물건이 나왔고요. 현재 시세는 1억 3,500에서 1억 4,400까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약 한 8천만 원 정도 현재 소요되고 있고, 요거를 입찰 예정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인근 이제 낙찰 사례를 통해서 제가 예상한 거는 한 89% 정도, 89%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9%면은 감정가가 얼마죠? 한번 계산해 보시죠. 1억 3천에 89. 1억 3천이에요? 네. 1억 3천 곱하기 89%요? 1억 1,570. 그렇게 되면은 총 입찰 보증금 이제 1,040만 원. 네. 투자 예상가는 한 700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매매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기 매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됐을 때 실투자금 대비 예상 수익률은 한 50에서 60% 세전 수익률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참가인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세전 수익률이 50에서 60%면 1년 이내에 팔게 되면 양도세가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 부분을 취득세를 빼고 한 45% 계산합니다. 그럼 세후 수익률은 한 30에서 35%이 정도 되죠. 현재 제가 예상한 물건은 여기까지. 예. 그럼 이 부분의 권리 분석을 한번 보죠. 네. 일단 물건 부분 처음에 보면 누적 조회수를 보라고 했죠. 네네. 1231회니까 관심이 뜨겁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그 세입자가 있는지를 보는데 소유자 점유니까 명도의 부분은 문제가 없다. 2009년도에 거래가액이 7,700이었으니까 지금 2016년 1억 3천 부분에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계속 오르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1순위 근저당을 1억 1,200을 잡았죠. 2009년도에 7,700 샀는데 이걸로 재테크 했네요. 그죠? 2011년 6월 23일 날 1억 1,200 해서 근저당 부분에 대한 이자는 내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이 순위에 이제 하영자 씨가 1,500 부분을 빌려주고 이거를 안 갚았나 봐요. 이 소유자가.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화가 나서 근저당 부분을 갖고 경매 신청을 한 사건이죠.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많이 봐준 겁니다. 보통 이제 경매 신청을 하면 짧으면 2개월, 길면 6개월에 경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2012년 9월 25일 날 근저당 설정하고 계속 이제 소유자한테 갚으라는 얘기를 했을 텐데 안 갚으니까 2015년 10월 20일 날 경매로 이제 신청을 한 거죠. 권리는 다 이제 문제가 없어요. 자, 권리 분석은 1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지금까지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수업이니까 아낌없이 엑기스를 풉니다. 1순위 근저당 이후에 모든 근저당,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 이런 부분은 다 낙찰받으면 소멸돼요. 그런데 1순위 근저당 그 전에 가등기나 가처분은 소멸이 안 됩니다. 대개 1순위 근저당 전에 하는 가등기 가처분은 입찰에 참여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전에 해도 돼요. 근데 풀기가 힘들기 때문에 1순위 근저당 전에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는 물건이 가끔씩 나와요. 한 100건 중에 한 건 정도. 그런 물건은 절대 입찰하시지 마시고 1순위 근저당 이후에 가등기나 가처분 부분을 한 물건들도 가끔씩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앞선 근저당에 대한 말소 가등기를 사람들이 신청을 해요. 그건 다 소멸돼요. 근데 소멸되지 않는 게 있어요. 소유권 이전 취소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웠을 때는 1순위 근저당 밑에 모든 권리가 소멸된다고 배웠잖아요. 소멸 안 되는 경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소멸이 안 돼요. 그래서 물건을 보시다가 1순위 근저당 밑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대해서 혹시나 물건이 나오면 그때 입찰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의를 하세요. 한 1000건 중에 한 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오는데 내가 신경을 써가지고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케이스가 나왔고 내가 낙찰을 보면 문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소유권을 내가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상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저당 부분을 놓고 모든 밑에 있는 권리는 다 소멸이다. 그래서 소멸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런데 그 근저당 밑에 가등기나 가처분이 들어있는 사건은 반드시 상담을 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걸로. 여기는 이제 아주 노멀합니다. 소유자 점유고 소유자가 살고 있고 임차인도 없기 때문에 뭐 권리 분석에는 아주 노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입찰에 참여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자, 이런 그 24층 고층이죠. 고층의 로얄층은 22층입니다. 로얄층의 기준은 3분의 2 이상부터예요. 전체를 24층을 3으로 나누면 8층이잖아요. 8이 16. 16층부터 몇 층까지? 23층까지가 로얄층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치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물건을 매물이 나와 있나요? 일반 매물이? 현재는 없죠. 매물이 안 나와 있으면 로얄층의 관계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장하는 현재 가격이 거래가가 2016년도 1분기 정도에 1억 3,500만 4천. 1억 4천까지 이제 거래가 됐잖아요. 근데 매물이 없죠. 그럼 이걸 낙찰을 받으면 얼마로 낼까요? 우리가 배운 부분으로. 네? 1억 5천 내시면 돼요. 근데 가서 슬쩍 한번 물어보세요, 분위기. 1억 5천 5백. 분위기 보고 부동산이 수긍을 한다. 그럼 1억 5천 5백이에요, 매매가가. 근데 수긍하니까는 재미가 없잖아요. 1억 6천은 어떨까요? 그러면, 아, 조금 그런데요. 그냥 하세요. 1억 6천으로. 왜? 매물이 없기 때문에 낙찰받은 내가 소유자가 낙찰을 받으면 내가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이런 소형 물건들 부분은 찾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거래한 거래가 부분이 1억 4천이 최고가였고, 매물이 없고, 또 로얄층이고, 이 부분이잖아요. 그럼 내가 낙찰을
우리 이제 김명수 회장님이 1억 1,570에 낙찰을 받다라는 전제하에 매물은 1억 5,500으로 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전세가가 지금 8천이죠. 네. 매물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자, 여기에서 전세 매물은 일반 매물이 있어야 전세 매물이 있습니다. 일반 매물이. 그럼 전세가 최고 거래된 게 최근이 아닌 것 같은데? 언제가 마지막 거래됐죠? 2015년도 몇 월 정도? 5년 4분기 한 12월 달에 한 건 나왔었는데요. 네. 그리고 월세로 대부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매물이 없으니까 전세 매물이 아예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이 매물을 전세를 내놓겠다. 가격은 얼마로 할까요? 네? 1억 하시면 돼요. 그냥 들어옵니다. 1억 하면. 그럼 또 아쉽잖아. 1억 1,000 해도 들어와요. 1억 하면은 바로 부동산에서 대기하고 있는 전세입자한테 연락을 할 거고, 1억 1,000을 하면은 일주일 걸릴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낙찰가를 산정한 게 합당한지를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전용 면적 59.92, 계약 평수는 20평대 초반이겠네요. 그죠? 최근에 낙찰된 부분이 90%네요. 근데 가격을 보세요. 이거는 이제 1억 3천대잖아요. 감정가가. 이거는 1억 5,300인데, 뭐, 인기 아파트니까 높게 됐죠. 적당한 부분이, 이게 가장 적당하네요. 아까 얘기했던, 그럼 이걸 한번 보죠. 과연 90%의 낙찰을 했는데, 몇 명이 입찰에 참여했는지, 6명이 참여했네요. 6명이 참여해서 89.85%죠. 89.85%. 근데 보세요. 우린 과학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누적 조회수가 1946회예요. 그죠? 우리는 이거보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89%가 적합합니다. 굉장히 근접하게 낙찰가를 산정한 거예요. 이걸 확실히 받겠다. 그럼 얼마였을까요? 확실히 받겠다. 89.67% 쓰면 됩니다. 왜냐? 여기 수준은 이렇다라는 거죠. 여기 수준은. 자, 이제 이 물건 부분에 현장을 보죠. 대한민국은 정말 좋아져서 뭐 현장 사진 자체가 다 나와 있죠. 보시면 주차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아파트 깔끔하고, 일단은 여러 단지니까 대단지고, 그죠? 네. 여기 단지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부분은 여기에 KB 국민은행 시세에 들어가면 단지수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좋죠. 쭉 이렇게 되네요. 그죠? 네. 여기도 아파트 단지, 여기도 아파트 단지. 끝에죠. 네. 근데 앞에 가리는 게 없으니까 물건이 잘 나가겠네요. 방은 방 3개에 욕실 하나겠죠.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런데 위치를 부산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해운대 쪽에 네. 하나 집 하나 해놓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부산 안 내려갑니다. 일단 부산을 왜 안 내려가겠습니까? 갔다 오면 하루를 소요해야 돼요. 머니까 안 합니다. 물건은 좋아요. 근데 머니까 안 합니다, 저는. 근데 부산에 한 채를 갖고 싶다. 괜찮죠? 받아가지고 1억 1,570에 받아서 1억 1,000에 전세 놓고 거의 투자금을 거의 회수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팔고 싶을 때 1억 5,500이나 6,000에 전세 끼고 매각 들어갑니다. 아주 괜찮은 부분이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다음은 김명수님.
박남현. 박라면이. 예. 이 물건 선정한 이유는 일단 좀 감정가가 낮게 나왔어요, 시세보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충분히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선정했고요. 시세가 얼마죠? 지금 현재 KB 시세로는 평균가로 매매가 3억 9천, 그 다음에 전세가 3억 3,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억 3,500. 근데 실매매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2016년도 1월달에 3억 8,600, 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고, 전세는 3억 4,500까지, 전세는 3억 4,500까지 되어 있습니다. 매물이나 전세 물건 나와 있나요? 매매 물건은 좀 있습니다. 매매 물건은 지금 현재 부동산 알아본 결과 3억 9천에서 5,500까지 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전세 물건은 아예 없습니다. 낙찰가가 전세가 전후면은 가장 베스트 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제 인근 그 낙찰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